10분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일 종목은 무엇일까요? 선택받은 종목만이 매매 전략을 공개합니다. 뜨거운 10분 10미닛. 오늘의 영업매는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뭐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으니까 예, 예.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종목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대 초록뱀 미디어. 대양전기공업 하면 산업용 조명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고 우리 초록뱀 미디어는 콘텐츠 제작 업체고 이렇게 굉장히 상반된 기업 두 곳을 가져오셔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시작합니다. 예, 일부러 약간 상반된 기업을 가지고 나온 게 또 골라보는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맞아요. 일부러 좀 상반된 걸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이 대양전기공업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선박용 특수조명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것들을 대비해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섹터, 대표적인 게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는데, 이러한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붙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건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건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SOC라든지 밑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같이 주목을 받게 되듯이,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HMM부터 시작을 해서 중공업 주식들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의 인테리어 그런 중에 하나인 셈인 거죠.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특수 조명 관련돼서는 1위 업체니까 분명히 이제 업황 자체가 살아났을 때는 더 같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요것만 다룬다면 사실은 메리트를 좀 많이는 못 느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방위 사업 쪽 그리고 철도 사업 쪽 구체적으로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루고 있고, 전부 다 조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특수조명, 선박용 특수조명이 원래 이제 주 매출이었고, 이 방위산업이나 이제 철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부수적인 거였다면, 이 부수적인 것들의 매출 비중이 꽤나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센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소재 국산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의 국산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MEMS라는 것에 들어가는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부터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는 일단 만도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에 공급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사실은 몇 달 동안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모멘텀을 감안해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사는 거기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이제 수익을 추후에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좀 많이 약간 소외가 돼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도 동사가 만들고 있는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용으로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향후에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센서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일본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외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국산화를 성공시키면서 거기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동사의 제품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성장 엔진으로는 좀 손색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특수조명, 선박용 특수조명 관련돼서만 밸류를 매겨도 사실은 PE가 10배 수준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성장 엔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주가 자체는 좀 싸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느리기는 느려요. 거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았을 때는 내심 신고가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만 보면은 사실 올 초에 이제 신고가를 한번 찍고 그 이후에 좀 내려와서 계속 이제 조정 흐름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렇게 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중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 업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또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캐시카우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달 전에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은 측면들이 많았는데 시장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아시다시피 IT나 특히 모빌리티 쪽은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같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전형적인 이제 가치주 성격을 예전에 많이 띠다 보니까 연기금이 예전에 많이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자산을 이용해서 전형적인 또 가치 투자를 이제 추구하는 펀드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올 때 일정 부분 엑시트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손바뀜이 또 나타나면서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조정의 부분들이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4월달 들어오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흐름은 지금 일단 탔다고 본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센서 사업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결국은 이제 분기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압력 센서 쪽은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일단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연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뒤에 연달아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스택용 센서까지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캐시카우 있고 지금 당장 커나가고 있는 산업도 있는데 미래에 커나갈 산업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 멀티플을 그래도 한 15배, 20배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싸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전형적인 이제 그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작년 12월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지금도 사실 계속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원 미디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강하게 시세 분출을 했고 초창기 때는 유라든지 뭐 내지는 뭐 페넨터라든지 뭐 가장 앞서서 또 움직였던 종목들 덩치 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초록뱀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일단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 정도에 그 BTS 관련된 모멘텀이 동사에 좀 붙으면서 그 당시에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TS의 어떤 자전적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뉴스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아직 기획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계에 있는 그래서 것이고.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 작년에 가을부터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가 펌핑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 좋을 네. 때 오랫동안 쉬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섹터 내에서 좀 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연간 한 2에서 3개 정도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편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본업에서도 사업의 볼륨 자체를 올해부터는 좀 크게 가져간다. 심지어 이 7개의 드라마가 뭐 가장 최근에 보시면 펜트하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남자 무슨 결혼 작곡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제 이름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이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혼 작사 네, 맞아요. 뭐, 그런 그런 거예요. 예. 제목인 것 같아요. 그 네. TV조선에서 하는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히트작들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히트작을 내면 뭐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외주 제작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 히트작이 나오게 되면 PPL과 이런 것들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 시청률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외주 제작사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미디어 콘텐츠는 IP가 결국은 핵심으로 이제 다가오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드라마를 외주 제작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IP 드라마도 본격화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BTS 관련된 유스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날 밤이라는 또 드라마도 관련된 IP 드라마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류에도 이제 발 맞춰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부분은 싸이월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당연히. 저희 때는 알죠. 예, 그러니까 싸이월드. 저도 싸이월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저는 도토리가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토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정지가 돼가지고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 이런 걸 사실은 잘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건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싸이월드가 지금 다음 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 유행하는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자면 미니미가 3D, 4D 형태로 이제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도토리 저처럼 이제 남겨놓은 사람들의 그 도토리의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부분을 코인으로 준답니다. 네. 코인으로 이거 굉장히 머리 잘 쓴 것 같은데 코인으로 줘서 코인의 선순환은 그러니까 얘네는 돈을 안 쓰고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돌려주고 거기서 또 활발하게 어떤 생태계가 마련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이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싸이월드 Z라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사실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 부실한 회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초록뱀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4월 중순이니까 아마 한 보름 정도 후에는 너도 나도 나와서 초록뱀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리 우리 박 대표께서 그 부분까지 들고 나오셨다는 부분 예, 예. 인상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이렇게 종목에 대한 시간은 지금 다 쓰신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그럼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 지금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든가 이런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그때의 어떤 이벤트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간에 좀 이렇게 국한해서 좀 보는 그런 말씀을 뭐 모두에도 주셨잖아요. 예, 예. 지금 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매매 전략은 지금은 공개해 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라프하게 본다면 투자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좀 잡고 봐야 될 종목일까요? 저는 뭐 한 달 정도 보면 괜찮은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싸이월드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BTS 관련된 모멘텀을 제외하고라도 사실 미디어 콘텐츠 업종 자체가 지금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는 이 회사는 사실 그 업종 자체가 올라올 때는 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또 싸다라는 측면들이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모멘텀 측면을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 기간 한 달 정도 본다면 네. 어떤 이제 양당 간의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컨텐츠 업체들은 네.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렇고 이 주가 이 시세표를 좀 길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전고가를 다시 회복하기도 기간이 네.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모멘텀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잘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시장의 시주 자체가 네.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에요. 현재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주하고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의 선택은 뭐 처음에 종목 나오고 말씀 듣자마자 사실 좀 저는 쉽게 지금 정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네. 뭔가 조명업체를 한번 좀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자, 이 대양전기공업 매매 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CNG 하이테크랑 SBI 갖고 왔던 것 네. 같은데 사실 제 속마음은 SBI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제 속마음은 초록뱀이긴 합니다. 예. 일단 대양전기는 한 2만 원 선까지는 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그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전형적인 가치주 성격, BPS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가치주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좀 가까운 투자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 또 한 칼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감안하면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 일단 잡고 네. 손절가는 16,000원. 제가 볼 때 16,000원 깨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한 16,000원 정도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뭐 투자자분들 이제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제가 선택한 종목과 다른 종목 선택해 주신 그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풀 버전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매매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